예, 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 온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유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처음부터 제 명함을 걸고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살짝 민감한 농약 이야기입니다. 농약, 살균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보다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조금은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상시 제가 1시간 걸리는 어떤 이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대본도 없이 좀 두서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현장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탄저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하셔서 현장을 나가 봤고요. 이 농장의 경우에는 근데 평상시 고추도 밀식을 피하고 아주 널찍널찍하게 시원시원하게 심으시고 일종의 통풍 관리, 그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기 쉬운 이런 습도 관리도 잘 하고 계셨고요. 고랑마다 어떤 볏짚 멀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올라오는 탄저 병원균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경종적인 방제, 환경 관리를 아주 잘 실천하셨던 농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6월 초순부터 꼬박꼬박 주기적인 그 적용약제를 잘 살포를 하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거의 수확할 건 하나도 없고 저렇게 몇 자루째 내다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 원인을 살짝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약들은 이분께서 6월 초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하셨던 살균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는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탄저병에 잘 듣는다는 좋은 약들이죠. 일단 농약은 죄가 없는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잘 쳤는데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농약에 표기된 조그만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삼 쫙쫙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것을 작용 기작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모든 농약은 각자의 어떤 작용 기작이 같은 각자의 그 병원균과 싸우는 이런 능력들이 같은 성분의 것들을 모아서 저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서 농약 표기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흔히 작용 기작이라고 하는데, 자, 이분께서는 딱 보셔도 다삼 다다다의 연속을 사용하시면서, 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같은 작용 기작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약발이 안 선다 정도는 모두가 아시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연용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작용기구를 언제 어떻게 기본적인 거로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살균제의 경우는 여러 농약 속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많죠. 흔히 얘기하는 디티아논, 무슨 졸,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농약인데, 이러한 그 농약들이 다양하게 있는 농약들이 비슷하게 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살균제의 경우에는 가나다라로 표기하고, 살충제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제초제는 ABCD 알파벳을 표기하고 이렇게 묶어서 표기를 해놓았고요. 살균제의 경우에는 저렇게 가에서 카까지 11개의 대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저거를 보다 세분화시켜서 가 1, 2, 3, 나 1, 2, 3 이런 식으로 총 50개의 작용 기작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살균제만 하더라도 보통 가 그룹은 핵산의 합성을 더해하고 이렇게 알려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실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실제 그 고추 탄저병에 어떻게 작용하라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실제 농업을 전공한 저조차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살균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 안에 포함된 다양한 농약 원재 성분들, 살균제만 하더라도 거의 168가지의 이런 다양한 원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원재가 만나고 합성되고 해서 만들어진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약의 기호로 카 더하기 가, 카 더하기 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농약들이 존재를 하고요. 고추 탄저병만 하더라도 적용약제가 거의 3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아주 많은 약제들이 있는 현실인데, 자,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기작들을 정확히 알고 농사를 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인근의 농약방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주위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이런 농약을 주로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최소한 앞서의 경우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하시는 어떤 살균제를 잘못 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고추 탄저병 살균제에 쓰이는 이런 작용 기작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살균 기작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작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말씀은 살균 기작이 높다는 것과 여러분들 현장에서 약이 잘 듣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전쟁에서 무기가 훌륭하고 뛰어날지언정 모든 전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리 우수한 축구 선수라도 모든 경기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이것은 그 현장 상황과 어떤 다른 여러 내성 조건들,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전투 시작 전 전쟁 무기를 제대로 알고 축구 시합 전 선수들의 능력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어떤 이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실제 활용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상상하시면서 재배하시는 고추밭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추를 한창 정식을 하고 착실하게 자라다가 보통 탄저병이 언제 오나요? 보통 이제 고온 다습 환경 속에서 지난해 월동안 어떤 고추 잔재물이라든지 토양 속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비바람에 의해서 튀고 새로운 열매 표면에 스파이더맨처럼 착착 부착을 하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습도 조건이 맞으면 새로운 부착기를 형성해서 막 새 열매를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보통 상처가 나는 곳만이 아니고 멀쩡한 열매를 뚫고 지나가는 아주 우수한 침입력을 가지는 게 탄저병이죠. 그러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분생 포자를 형성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탄저병의 병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끈적끈적한 물질에 쌓이면서 평상시에는 그러고 있다가 또 비가 막 내리고 그런 어떤 물에 의해서 싹 이게 녹아가면서 다시 그 새로운 비바람 위에 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다시 사방에 새로운 멀쩡한 열매에 팍팍 새로운 스파이더맨들이 팍팍 꽂혀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침입력도 우수하고 전염력도 우수한 이런 탄저병, 그것뿐이 아니죠. 이 조그만 병반에 탄저병 여러분들이 보시는 병반에 얼마나 많은 이런 탄저병균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물론 세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수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탄저병원균이 존재합니다. 거의 인해전술 수준으로 사방팔방으로 뚫고 다니는 이런 무서운 탄저병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탄저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주로 다룰 살균제에 대한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이런 기작 중에 과연 어떤 약을 사용하면 좋을까? 자, 일단 많은 그룹 중에 제가 총 4가지의 기작을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 다룰 기작. 자, 처음 초기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농약방에 가시면 보통 탄저병 약을 어떻게 추천을 하죠? 보통 처음엔 싼 약, 뒤에는 비싼 약. 맞는 말입니다. 보통 초기에 사용하실 약들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카그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그룹은 흔히 얘기하는 보호살균제, 예를 들어서 무기유황제라든지 무기구리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흔히 성분명으로 봤을 때는 디티아논 등등 이런 성분들이 같은 기작으로 모여진 하나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카그룹의 특징은 주로 이제 다점 접촉작용을 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찍히는 한두 군데를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고 널리 막을 형성해서 주로 이제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보호만 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탄저병처럼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어떤 이런 병원균들과 앞에서 깔짝깔짝대는 이런 병원균들을 맞서 싸우는 기초적인 살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전쟁으로 말하면 하나의 보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장기로 본다면 조의 역할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 기능이 우수한 카그룹의 약제들을 언제 사용하나? 당연한 얘기겠죠.
고추의 탄저병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 물론 매해 상황이 다르겠지만 보통 장마철 이전 단계까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통 이제 그 탄저병의 본격적인 그 발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카 그룹으로 표기된 이 단독 약제들을 활용하시지만, 계속 혹시라도 이제 뚫려서 침입된 어떤 탄저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치료 약제가 필요할 그 시점에도 탄저병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찍히고 새롭게 계속 발병하는 병이기 때문에 보호와 치료를 항상 겸해야겠죠. 늘 전시 상황에서도 보초를 세워야 하듯이 그 이후에 치료제가 필요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치료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카 더하기 4, 카 더하기 마 이런 식의 혼합제를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농약사에서는 이런 카그룹 대신에 초기에 포자 발화를 억제하는 예를 들어서 가그룹, 핵산 합성을 저해하는 가그룹이라든지 나그룹 등의 이런 또 약제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 그룹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의 경우에는 보통 내성 여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성이 없거나 상당히 적은 이런 카 그룹의 약제들을 초기에 병 발생 전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런 카 그룹의 약제만 가지고도 물론 하나둘씩 뚫고 들어온 놈들은 손으로 제거를 해가시면서 끝까지 아주 탄저병 없이 잘 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 아주 우수한 그 보호제 그룹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탄저병이 미처 발생하기도 전에 카 그룹만 가지고 보초만 세워도 충분한, 전시전 보초만 세워도 충분한 시점에 굳이 앞서 보셨던 농가처럼 엄청나게 효력이 좋은 미사일, 엄청나게 효력이 좋은 치료제를 굳이 친다면, 자, 전쟁 전에 보초만 세워도 충분한데 미사일을 괜히 쏴서 오히려 적들의 경계태세를 삼엄하게 이런 꼴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아주 우수한 선수를 괜히 시합 전에 훈련을 뛰게 해서 정작 본 게임에서는 뛰지도 못하는 아까운 카드를 날려버리는 이런 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농가의 잘못, 어떻게 본다면 잘못은 아니겠죠. 그 농가의 실수는 굳이 치지 말아야 할 시점에 카 그룹만 가지고 충분했던, 이런 보호제만 가지고도 충분한 시기에 굳이 좋고 비싼 약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슈퍼 탄저병균을 양성한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점 접촉작용을 통해서 보호 기능이 우수한 카 그룹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기보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밀려오는 탄저병균을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애들을 외곽에서 넓게 퍼져서 방어하는 역량은 강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뒤에 설명드린 다른 치료제처럼 침투 이행성이 없다 보니 쉽게 말해 장기판에서 졸들이 앞으로 옆으로는 가지만 뒤로 못 가듯이, 그래서 보통 약효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 약제들이 녹아내려서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카 그룹의 약제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총 다룰 기작이 네 가지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작이 되겠는데, 일단 카그룹, 어떤 보호 기능이 우수한 카그룹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번에 나올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삼 기작, 다삼 그룹, 다삼 작용 그룹이 되겠는데요. 앞서 그 농가에서도 다삼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널리 알려진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스트로빌루린이라고 해서 보통 치료제가 우수한 기작이 그 스트로빌루린 계열과 트리아졸 계열인데, 이것은 스트로빌루린 계열이 모여진 하나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다삼 계열의 특징은 일단 호흡저해입니다. 호흡저해.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어쨌든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저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 그 에너지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초기에 숨통을 확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또 살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본다면 그 전쟁으로 본다면 아까 그 카그룹이 보초였죠. 보초였다면 이것은 들어오는 그 침입한 적들을 한 방에 숨통을 끊는 미사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농가는 굳이 보초도 안 세워놓고 미사일을 워낙 빨리 날린 어떤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장기로 본다면 어떤 포의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굉장히 침달성이 우수합니다. 침달성이 우수해요. 침달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설명드릴 침투 이행성과는 살짝 다르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진 못하지만 어떤 잎을 엽육세포를 뚫고 끝까지 그 잎 뒷면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의 그 카그룹처럼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약효가 오래 가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우성, 다시 말해 그 비에 쉽게 녹아내리지 않는 우수한 성질 때문에 보통 이제 다3 이런 그룹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그 기작과 섞어서 혼합제 형태로 아주 널리 활용하고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다3 스트로빌루린 계열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다시 고추 재배로 돌아가서 보통 이제 전쟁이 발발, 탄저병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앞서 설명드린 보호 기능이 우수한 카그룹, 보초들을 주로 세워놔야 하겠죠. 카그룹을 사용하시다가도 이것은 아무래도 침투성이 없다 보니 비에 녹아내리게 되고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탄저병균들이 하나 둘씩 구멍을 뚫고 침입을 할 즈음 전쟁 전후가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흔히 탄저병이 하나 둘씩 보일 때 보통 이 계열의 약제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탄저병이 많았던 이런 포장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균이라는 게 원래 저희 육안으로 그 병반이 보이려면 실제로 침입을 하고 나서 4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조금 이 탄저병의 발병이 예상될 즈음 이 시점에 한방 초기의 호흡을 확 끊어놓는 초기 적들의 숨통을 확 끊어놓는 미사일 한 방을 통해서 어떤 이런 초기 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물론 탄저병이라는 게 계속 새롭게 발생하고 새롭게 찍히고 하는 병인인 만큼 농가 상황에 맞게 때론 뭐 중후반에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빌루린 계열, 다3 계열의 특징, 최대 단점은 특이한 어떤 작용 기작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계열의 약제들에 비해 무지무지 엄청난 내성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탄저병균의 그 저항력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 고추 재배 중 작기 중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계열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2번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다른 계열의 약제와 교차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혼합제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쉽게 말해 그 아주 비싸고 강력한 이런 미사일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셔야지 아무 때나 뻥뻥뻥 날려서 경계심만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고요. 앞서 농가의 경우처럼 굳이 보초만으로도 충분한 전쟁 전에 굳이 아까운 미사일을 아무렇게나 날리면 인해서 물론 한두 방은 통했겠지만 괜히 내성만 강해져서 슈퍼 탄저병균을 양성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관계로 제가 혼자 흥분해서 거의 약장세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룰 기장은 이제 2개가 남았죠. 여러분들 흔히 살균제에서 많이 보시는 굉장히 강력한 그 치료제로 우수한 4.1 그룹과 초기 이제 저항성 기작을 갖게 하는 차1 그룹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이런 그 설명드린 기작들을 한 대로 모아서 종합적인 어떤 고추 탄저병 방제 체계에 대한 그 예시 설명을 함께 드리면서 이제 정리 드린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요약을 해보면 고추 재배를 하면서 탄저병의 발병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는 굳이 비싼 약 치지 말고 보호제 역할로 충분한 카그룹의 싼 약제를 주로 사용을 하시다가 초기 그 카 약제가 뚫려서 초기에 하나 둘씩 그 탄저병원균이 발병이 시작될 즈음 전후로 해서 강력한 스트로빌루린 계열의 다3 계열을 한 방을 날리시되 절대로 2번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시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현장에 있으면 이 시기에 무슨 약을 쳐야 하나 질문을 많이 받는데
늘 항상 언제나 이런 내성 여부를 고려하셔서 지금 시기에 치는 약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엇을 쳐왔나 최소한의 기호라도 잘 살펴보시고요. 말 그대로 기호에 맞게 적절히 잘 사용해 가면서 탄저병과의 전쟁에서의 총사령관의 역할, 살균제를 적절히 투입하는 명감독의 역할, 고추농사, 여러분들의 고추농사 무사히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고요. 비록 오늘 시간상 오늘 이렇게 끝내지만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